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국정 지지율이 64%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지지율도 50%를 돌파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솔직히 이번 총선의 압승에는 결정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막 대깨문이라면서 조롱하고 있는데 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해외 정상들과의 통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짤막하게 보기 좋게 요약해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1년 6개월 만에 60%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64.3%라는데요. 대박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3월 셋째 주부터 긍정 평가가 더 부정을 앞서기 시작했고요. 이후로 지금 50%를 훌쩍 넘어서 4월에는 쭉쭉쭉 올라가더니 지금 64.3%로 껑충 뛰었습니다. 야, 이거는 박수.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게 왜 그리고 또 대단하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막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저 위쪽에는 지금 ASF를 또 철저하게 막고 있고, 뭐 국내에서는 지금 또 사법, 검찰, 언론 등 곳곳에 적폐, 개혁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 뭐 마스크 사회주의다, 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중국몽이다, 차이나 게이트다, 그 극우 유튜버들이랑 짝짝꿍해서 가짜뉴스도 얼마나 뿌렸습니까? 종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계속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이렇게 성과를 또 보이고 있죠. 거기에 미중 무역 갈등, 뭐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64.3%까지 된 건, 저는 진짜 언론과 이 가짜뉴스들만 없었고, 그리고 곳곳에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만 제대로 해주고 그랬었더라면 저는 64.3%가 아니라 앞에 단위가 정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그 30%, 반대를 위한 반대를 꾸준히 하는 30%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긍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4.3% 압도적인 수치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도 지금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올랐습니다. 46.6%로 올랐고, 지금 연령층에서도 모든 연령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60대 50대 할 거 없이 전 연령층의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중도, 진보, 보수 등 골고루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잘해달라는 주문과 기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게 보면요, 이 의사와 의료진 보호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병원 내의 감염을 또 최소화시켰고, 모든 의료 비용을 국가가, 이 정부가 부담하고 있죠. 여태까지 미국을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이 자본주의,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막 미국이 최고다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 미국에선 지금 의료비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제대로 검사조차 못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감염자들이 숨어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막 기초생활비도 막 지급해주고, 그리고 또 이런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사용 기록으로 동선을 또 추적해요. 이 IT 인프라, 우리나라의 그 공공부문의 혁신도 이제 빛을 발한 거죠. 그래서 CCTV 같은 걸 통해서 접촉자들까지 파악해서 그런 거를 진짜 철저하게 그 대비를 한 덕분에 도시 봉쇄 없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여태까지의 성과가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마스크 착용 문화도 당연히 또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또 노력이 잇따랐지만 그 마스크 품귀 현상 당시에 그 세계가 난리가 났을 때 문재인 정부는 막 생산량을 늘리고 마스크 구입의 불편함을 또 최소화하고 마스크 오부제 실시할 땐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무슨 되도 않는 뭐 배급제 이런 얘기를 했다가 결국엔 지금 참패를 당한 거죠. 그리고 투명성, 우리나라의 그 가짜 보수 세력들이 계속 가짜 뉴스 퍼뜨리고 계속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공개했죠. 당시에 제 기억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총선 끝나면 코로나 확진자 확 늘어날 거라 했는데 전혀 지금 오히려 두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리더십, 정은경 본부장의 능력과 또 겸손함도 있었지만 실제로 정은경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이 본인이 최대한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또 했고 그에 맞춰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52.1%,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기재부 관료들이 계속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 정말 획기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물론 거기에는 정세균 총리의 그 공감대 형성도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총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선 황교안 전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해야 된다고 했었지만 거듭 그걸로 또 민주당과 정부를 공격했었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말을 바꿨습니다. 그게 그들의 실체고 민낯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박능우 장관에 따르면 엿새째 20명 이하, 정말 대단하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완벽한 방역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죠.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을 두고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그 서양 우월주의라는 거를 은연중에 갖고 있었어요. 서양 국가가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엄청난 선진국인 것 같고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를 두고 이 계기로 정말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요. 실제로 그 덕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또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미국 CNN, 영국 BBC, 독일 슈피켈 등 각 국가를 대표하는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데 국민 개인의 권리 침해 없이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수검사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코로나19 정상통화 관련해서 쭉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이 날짜 2월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께 해외 정상이 통화를 이렇게 시도해서 하게 된 건데요. 중국, UAE, 이집트, 터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 미국, 캐나다. 와, 정말 대단하죠. 여태까지 그렇게 미국을 찬양하고 트럼프 찬양하고 극우 태극기 집회 나가면 꼭 성조기 들고 나왔던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본주의가 세상을 엄청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들 지금 어디 갔냐고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멘붕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총선 승리를 축하한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도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또 3월 27일에는 리투아니아, 에티오피아, 불가리아, 콜롬비아, 덴마크, 베트남, 페루, 그 다음에 WHO 사무총장, 호주, 폴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부탄,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또 전화를 했었죠. 2번이나 했죠. 인도네시아, 핀란드까지 지금 무려 30개에 가까운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또 완벽하게 이렇게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냐.
그래서 막 진단키트도 수출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어마어마하게 해외 국가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에 또 앞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의 오늘날의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그으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늘 떠올리면 울컥하고 정말 이분들의 그 뜻과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꾸준히 이 미래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올바른 교육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위대한 분들을 두고 계속 공산주의다, 뭐 빨갱이다, 뭐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그런 막말, 혐오, 가짜뉴스까지도 마음껏 편하게 쏟아낼 수 있는 거는 오늘날의 자유는 이분들로부터 나온 것이지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면서 자유 타령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태까지 본인들이 그렇게 자유 타령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자는 그 이념은 과거의 독재,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세 분을 비롯한 민주진영을 억압하던 군화로 인권을 짓밟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놈의 자유를 주장하는지 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 타령하는 사람들은 제발 공부를 좀 더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 울컥하죠. 실제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제일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이 제일 좋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 연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울컥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누구보다도 그 힘들고 또 정말 험난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항상 이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또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당선되던 순간 나라를 나라답게 정말 울컥하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여전히 그 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 180석 슈퍼여당이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희는 그 개혁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고요. 대통령을 이렇게 뽑았으니까 그 민주당이 슈퍼여당이 됐으니까 난 이제 뭐 할 거 없지. 벌써부터 민주당이 오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뭘 했죠? 아직 21대 국회가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계속 겸손해야 된다. 마지막에 그 총선 때 출구조사 결과 나올 때 이낙연 당선자님께서는 이렇게 릴렉스 하라고, 그리고 항상 워딩이라든지 이해찬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항상 겸손해야 된다. 과거의 그 가슴 아픈 열린우리당의 그 아픈 역사를 잊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뭐가 오만한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무능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아니 지금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또 겸손할 타령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직 21대 국회가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4월, 5월은 20대 국회예요. 나경원 아직도 의원입니다. 아직 이번에 슈퍼 여당은 제대로 뭘 할 수도 없어요. 무능이고 오만이고를 따질 때가 아니라 아직은 그냥 당선자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그 민주당을 두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거는 과연 진짜 민주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합리적 의심도 들고요. 여전히 180석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그 2년간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수십 년간 쌓여온 그 적폐, 그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물러나겠습니까?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 언론, 검찰 비롯해서 지금 기재부 관료들의 예산을 가지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 검찰에서는 그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려고 계속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총선이 끝나고 오히려 더 바빠진다고 했던 게, 중고등학생들 계속 만나면서 이 친구들 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걸,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진짜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또 좌절하지 않고 우리 곧 사회에 진출하게 될 멋진 청년들이 계속 본인의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저는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 단체도 다시 돌아가서 청년들과 여러 가지 고민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모색도 할 예정이고요. 또 제가 노무현 재단의 청년 리더십 과정 그 3기를 무사히 수료를 했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저희 그 동지들, 청년들, 능력자들 많거든요. 이 분들이 지역에서도 꾸준히 활동해서 전국에 우리 노무현 재단 수료생들이 진짜 청소년들과 또 기성세대 간의 그런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게임이 더 이상 질병, 그 진짜 고충, 막 이런 의미, 막 질병, 막 뭐 중독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도 열심히 고민하고 목소리 내고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벌써부터 민주당이 뭐 김 빠진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무능하고 오만하고 또 정부와 뭐 대립각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일단 다 무시하십시오. 제발. 6월까지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요. 6월 그렇다고 6월에 딱 시작하면 뭐가 딱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건데 민주당을 진짜 응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그 안정적인 그 국정 운영을 원하신다면 부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믿고 당선자들을 믿고 네, 진짜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항상 그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꾸준히 이런 생방을 통해서 소식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